노후의 영웅. 맨발 걷기는 희망이요.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맨발로 걸을 때 인간은 조물주가 창조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된다. 맨발 걷기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의 증언. 첫 번째 영웅. 유방암 치료를 이겨내고 무릎 허리 통증을 치유하다. 올해 60세가 되는 소량입니다. 2020년 9월 15일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니 누구나 그렇듯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모든 수술 예정 환우들의 날짜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매일매일 심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동생이 보내준 박동창 회장님 책 내용을 읽게 되었고, 무작정 대구에서 맨발하기 좋은 곳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대구시 북구 명봉산이 좋다는 블로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9월 27일부터 그곳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뭐랄까,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산에 다녀오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고 몸 전체가 시원하달까. 하여간 첫날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술 전날 11월 9일까지는 매일 명봉산을 올랐습니다. 명봉산은 황토길이라 좋긴 한데 승용차로 25분,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야 해서 이후로는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고 주로 동네 뒷산을 가게 되었어요. 명봉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뒷산이 있음에 감사해 하면서요. 처음에 동네 뒷산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3에서 4명은 맨발 걷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맨발 걷기에 꽂혀 있어서 누군가가 물으면 신바람이 나서 맨발 걷기를 권유하곤 한답니다. 불면증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카페 치유 사례들을 보면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치유 효과를 내려면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4번, 방사선 치료를 29번 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마치고 지난 5월 27일 첫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전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영하의 날씨를 제외하고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서 항암 중 맨발 걷기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맨발 걷기 후 좋아진 게 또 있는데 뱃살이 다 빠졌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는 신장 165cm에 체중이 70kg인 거구였는데 지금은 63kg이에요. 항암 치료 중에도 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피부도 좋고 살이 빠지니 무릎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변비가 심했었는데 변비도 없어졌어요. 문득 어느 날 보니 피부도 맑아졌고 목주름도 엷어졌더라고요. 이마 잔주름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백신 2차는 좀 아플 거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운동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 1만 보를 했어요. 아무런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전 매일매일 만보 맨발 걷기를 숙명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납니다. 두 번째 영웅. 폐까지 전이된 자궁육종암 3개월 만에 활동 정지. 저는 자궁육종암 환자입니다. 양쪽 폐에 전이될 정도로 말기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육종암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먹성이 좋다고 표현하시더군요. 기적적으로 수술, 항암 치료가 다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안 되어 잠시 쉬는 동안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시 팝콘처럼 커져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부터 삶의 질이 상상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2021년 12월 1일부터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참여하였습니다.
90일째 되는 무렵 CT 결과 암세포가 활동을 멈춘 것 같다고 3개월간 항암치료 휴가를 받았지요. 1차 항암치료 때는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1년간 걸었습니다. 1년 후 2차 항암치료가 끝나고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불곡산을 다녔을 때에는 양쪽 폐에 있던 암세포들이 팝콘 모양으로 우두둑 커져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한 2차 항암치료 때에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멈췄다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로 맨발 걷기에 고마움을 절절히 느꼈답니다. 물론 맨발 걷기로 수족냉증도 없어지고 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은 덤으로 좋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맨발 걷기 박동창 회장님과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님들의 단톡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발 걷기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드리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2023년 3월 23일 검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5회차 항암이 끝났을 때 폐의 암 중 제일 컸던 지름 5cm 크기 종양이 3.2cm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암종양 표지자 수치도 35까지가 정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아래인 16.7로 나와 지극히 좋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전이 지난 1년 반 하루도 빠지지 않은 맨발 걷기의 일상 덕분이라 믿고 앞으로도 불곡산 맨발인으로서의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웅. 갑상선암은 물론 중증 당뇨병까지 나아지다. 저의 치유 사례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왼쪽 뇌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병석에서 완치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확률 5%에 속하는 뇌졸중 환자였지만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7년간 혈당 수치가 350에서 370을 오르내려 저는 혈당약으로 혈당 지수를 조절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 왼쪽 부위에 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습니다. 워낙 중증이었기 때문에 갑상선 두 쪽을 다 떼어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아내가 민간요법을 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수술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신 벌침을 5개월 정도 맞았으나 뚜렷한 차도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교우 한 분이 맨발로 걸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당뇨약을 끊고 주 3회 이상 주변의 대모산, 남한산성 등을 정상까지 맨발 산행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계곡 자갈길 등도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이 부딪혀 깨지기도 하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곤 하였습니다. 겨울에도 가능한 맨발로 걸었고 심지어 영하 20도를 웃돌게 추워도 맨발 샌들을 신고 지냈습니다. 양말은 물론 신지 않았으며 그랬더니 감기도 일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여 만에 어느새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인 100에서 110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갑상선암 검사를 해볼까 하였지만 이미 혈당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굳이 암 검사를 해볼 이유가 없었고 그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약 한 톨 먹지 않고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갑상선암도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국 저는 우리 인간에게 땅을 밟고 사는 것에 만병의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관계없이 인간에게는 좋은 피의 생성이 중요하고 그러한 좋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비결은 바로 맨발로 걷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맨발 걷기와 맨발 산행을 통하여
저와 같이 완치되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숲길은 병원과 달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원이 되어 입원 수속이 필요 없고 병원비도 없다. 당연히 의료진도 없고 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것이다. 발밑의 땅은 의사가 되어 우리들의 발을 조물조물 정성껏 기분 좋게 지압해준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햇볕은 간호사가 되어 고된 삶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보살펴준다. 등 뒤로 지나치는 바람은 포근한 병상이 되어 내면의 긴장을 풀고 쉬게 한다. 언젠가 한 회원이 그랬다. 우리의 숲길 종합병원은 돈을 안 받아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내야만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숲길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자연치유 효과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전문적인 지압사한테 1시간 지압을 받을 때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한다. 우리는 숲길을 맨발로 한 번 걸을 때마다 1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매일 한두 정씩 아스피린을 장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따지고 보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아스피린은 뇌출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의사들까지 처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피린 장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비까지 환산한다면 맨발로 숲길을 걸어 혈액이 맑아져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얻는 이득은 굉장한 셈이다. 면역항암제를 한 번 맞는데도 수백만 원은 든다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면역항암제를 한 번 맞는다고 모든 암이 100% 완치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암 종류 중 면역항암제가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혈액희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맨발로 걷는 사람은 일평생 혈관 질환을 앓을 일도 혈액희석제를 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지의 혈액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맨발 걷기에는 부작용이 없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면역항암제이자 무해한 혈액희석제이자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신경안정제이기도 하다. 또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면역증 강제이기도 하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1에서 2시간씩 밟고 걸으면 아픈 곳들이 신기하게 나아진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받게 된다. 많은 이들의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충수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호전되는 이들도 있었고,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는 이들도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만성두통, 안구건조증, 비염, 이석증, 이명증까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맨발 걷기는 효과를 증명했다. 심지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이 맨발로 땅과 자갈 지압보도를 걷자 수개월 만에 왼뺨부터 왼목, 왼팔, 왼발까지 순차적으로 풀려내린 경우도 있었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던 어떤 회원은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약물을 다 끊고
사투와 같은 노력으로 맨발 걷기를 3개월여 실천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맨발 걷기를 통해 불안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밝고 환한 세상을 마음껏 구가하게 된 것이다. 맨발 걷기에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및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효과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발현된 결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초기에 발등이 붓거나 발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일부 명현 현상이 간혹 보고되고는 있지만 그 역시 적당한 맨발 걷기로 깨끗이 치유되곤 하였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고 즐기고 놀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젊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강증진법이다. 이는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설계해 주신 삶의 원형을 따르는 일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조물주가 창조해 주신 질병 없는 생명체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서서히 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후의 영웅. 맨발 걷기는 희망이요.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저는 1944년생으로 부잣집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습니다. 튼튼하게 기르시려는 부모님 은혜로 보약을 먹으며 자랐지요. 젊을 때부터 부정맥이 심했고 늘 골골했습니다. 결혼한 후 키가 자랄 정도였습니다. 일찍 가업을 맡아 몸을 돌보지 못하고 지냈어요. 아들들을 성가시키고 나니 체력이 바닥이었죠. 아내는 50대의 과로로 풍을 맞아 6개월을 누워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고 생업이 안정되자 자연스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가 맨발 걷기 책을 만났지요. 뭐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곧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끼며 잠을 잘 자게 되었고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임플란트 후유증, 잇몸 질환까지 다 나았습니다. 주치의로 알고 지내는 동네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심장박동과 혈행 상태를 보는데 심하던 심방세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8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었고 6년 전엔 위암으로 위를 적출해냈고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곤 했습니다. 맨발로 걸은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접지 생활만으로 다리 붓기가 났고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아, 이젠 응급실 요양원 걱정은 없겠구나. 우리 내외 해로할 수 있겠구나. 젊을 때 70kg대에서 55kg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고 살던 감기,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등 잔병은 없어졌습니다. 인증샷에 사진을 2장씩 올리던 어느 날 1년 전 사진을 보자는 부회장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비교해본 저도 놀랐습니다. 젊어졌어요. 탈모에서 회복된 막내 아들의 이야기도 극적입니다. 세곡동 사는데 아비보다 먼저 대모산 맨발 걷기와 회장님을 알았고 틈나는 대로 맨발 걷기를 하고 노력한 응답이지요.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어디 아팠는지 다 잊고 지냅니다. 청력 저하, 허리 아픈 것, 전립선 비대증 등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를 보아도 나 자신이 지난 15개월간 직접 겪은 체험을 통해서도 맨발 걷기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함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교회 친구들과 집안 형제들, 아들, 손주들에게 아침마다 인증샷을 보내며 맨발 걷기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침대 시트 등 접지 제품을 주며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 루프 시술을 받은 아들과 동생도 잘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약점이 많은 집안 내력에 대비를 하는 셈입니다. 맨발 걷기는 항생제, 감기약, 진통제가 아닙니다. 보약이라 할까요? 무너진 건강을 바로잡는 건강법입니다. 단언컨대 맨발 걷기와 접지를 모르면서 건강을 자신하는 것은 헛된 자신감이고 언제고 심혈관 질환과 암에 노출될 위험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부릉 배달 오토바이 사장이 머리를 박박 밀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항암 27회라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만든 접지용품을 주고 권했습니다. 곧바로 밥이 꿀맛이고 잠을 잘 자는 등 체력이 날로 좋아진다며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크게 호전되었다며 놀랐다고 하네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안타깝습니다. 산에서 만난 동네 어른들 중 여럿에게 맨발 걷기를 전하고 신나게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저희 사무실에 모여 짜장면 파티를 합니다. 희망을 본 거죠. 기회가 되면 접지용품을 300명 가까이 주곤 했는데 그 중에는 어깨, 허리 통증이 접지 숙면 하루 만에 낫고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던 교우님도 다음 날부터 따뜻해졌다고 좋아합니다. 불면증으로 애쓰던 세탁소 아주머님도 꿀잠 잔다며 팬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처방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한 사람을 맨발인으로 만들면 그 집안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시고 확실한 루틴으로 굳혀야 합니다. 맨발 걷기에 좋은 땅은 이런 곳이다. 사람은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마땅히 하늘이 내리는 신선한 햇살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인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전제 조건이고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생명의 축복이자 섭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섭리를 따를 때 우리 인간은 건강한 생명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주어진 삶을 아무런 질병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는 부도체에 신발을 벗고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하듯 수시로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며 땅속의 그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한 삶, 병들지 않는 삶, 병으로 죽지 않는 삶, 그리고 젊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 자유전자는 몸 안으로 올라와 문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혈전의 원인이 되는 혈액의 점성을 묽고 맑게 하여 혈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활력의 근원인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항상 생기가 넘치는 젊고 활기찬 삶을 약속한다. 맨발로 걸으면 건강한 삶, 젊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치는 땅은 에너지의 학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접지이론 논문, 전자가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전자의 소스로서의 지구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구 표면이 자유전자 또는 이동전자에 무한하고 갱신되는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잘 확립되어 가고 있다. 지구 표면은 대기의 전기 회로에 의해 음전이로 유지되고 있다. 전자를 공급하는 대기의 전기 회로에는 3가지의 주요한 발전원이 있다. 첫째, 자기권 아래로 들어가는 태양풍. 둘째, 전리층자기권 아래의 분자가 이온화되는 대기 구역. 셋째, 바람 및 기상 활동이다. 오시만 박사는 지구의 대기권상에서 위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자들이 내려와 지구 표면은 전자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오시만 박사는 전도체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은 그 위에 생명체들에 끊임없이 전자를 공급한다고 밝힌다. 지구 표면은 전기적 전도성이 있어 지표면의 대상에 계속해서 전자를 공급한다. 지구 표면의 전기 전도율은 땅의 물과 미네랄 함량, 지하 수면의 위치, 초목 및 기타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문제는 땅에 따라 전자의 전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맨발로 걷는 이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맨발로 서 있는 땅이 지구 표면의 전자들이 원활히 공급되고 순환되는 곳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새로 짓는 대도시의 신설 아파트들은 아파트 땅 지하의 주차 공간을 가득 채워 만든다. 그리고 그 주차 공간 위에 관상용 정원이나 흙길을 만든다.
주변 팔방이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막혀 흙길은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러한 땅에 전자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땅에는 생명의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을 맨발로 밟아도 접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당신의 땅은 안녕하신가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접지를 통해 신체의 전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쓰레기가 묻혀 있는 땅 또한 맨발 걷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땅은 비록 그 위에 고운 흙을 덮었다 하더라도 땅 속에는 썩지 않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들이 무수히 매장되어 있어 우리의 접지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그 땅에서는 메탄가스 등 각종 유해가스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도체에 썩지 않는 쓰레기 매립지 위에 우리가 맨발로 섰을 때 과연 그 땅 속에서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그 점에서도 과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안녕한가 하는 질문 역시 던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흙길이나 황토길을 만들면서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제조한 접착제 등을 섞은 흙을 포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길은 당연히 자연 그대로의 흙길의 질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마치 시멘트 길과 같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길 역시 시멘트 길처럼 땅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가 넘실대며 오르는 데 장애가 된다. 반면 얼마 전 저자가 강의를 다녀왔던 여의도 샛강에는 500m에 달하는 마사토길이 새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 땅은 어떠한 인공 소재도 가해져 있지 않아 자유전자들이 펄펄 살아있는 듯했다. 지난번 방문한 원주시에 운곡솔 바람 숲길도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달디 단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숲길에 들어서서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그곳이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한히 존재하는 보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맨발 걷기 성지 제1호인 대모산이나 치유의 성지인 금대산, 불곡산 등의 흙길, 황토길도 자유전자의 보고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닷물이 찰랑대는 전국의 해변가나 아름다운 갯벌길 또한 그러하다. 또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다양한 맨발길과 황토길들 역시 그러하고 독자 여러분이 직접 찾는 전국의 아름다운 산야 역시 모두 그러하다.